자, 이번 시간에는 신경림의 농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무라는 것은 농촌에서 농악놀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농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쌤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시골에 가면은 이런 농무의 어떤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예전에는 사람들도 많고 농촌이 뭔가 좀 융성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바로 작가가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무는 1970년대의 어떤 그 농촌에 파괴되고 있는 상황, 이촌 향도의 모습을 이 작품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참여시적인 경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시라 그리기도 하고 농민들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농민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시 시대적인 문제점을 문학을 통해서 비판하는 것, 이것을 시를 통해서 비판했을 때 참여시가 되고 소설을 통해서 했을 때 참여 소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작품을 봅시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려 도둑나무 쭉쭉쭉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죠, 그죠? 첫 번째 보니까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자, 내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뭔가 좀 하향적 이미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이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비가 내리는 것, 이러한 것들은 시적 상황 안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그려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상향적 이미지 혹은 하향적 이미지, 소멸의 이미지, 그 어휘나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만 어떤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는 작품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동나무 전등이 매달린 가설무대, 가설무대 임시로 설치한 무대. 그러니까 영구적인 어떤 지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의 어떤 그 문화 자체로 만들기는 좀 쉽지 않은 거죠. 가설무대 같은 경우에도 시적 상황에서 뭔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구경꾼들이 돌아가고 텅 비어 있는 점, 상태가 좋아 안 좋아? 뭔가 좀 비어 있다라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 작가가 상황을 통해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적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가 됩니다. 우리는 분이 화장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가서 술을 마신다. 소주집, 여러분들도 가끔 한잔합니까? 자, 그러면 소주집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가격이 뭐 다른 술에 비해서는 조금 싼 편이에요. 막걸리와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구성원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소주집에 몰려서 술을 마신다. 그리고 답답하고 고달프고 사는 것이 원통하다. 자,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직접적으로 나타났죠. 자, 그런데 밑으로 갑시다. 이 부분 갖고 요 A 부분하고 요 B 부분하고 구분을 해봅시다. 시에서는 대부분이 A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시라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정서를 전달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적 화자는 어떤 화자의 목소리 자체가 지식인의 목소리, 이러한 목소리보다는 당시 농촌의 현장에서 일하는 뭔가 좀 밑에 있는 하층민의 어떤 목소리니까 그것을 간접적으로 돌려야 하기보다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일 때 훨씬 그 와닿는 메시지가 더 리얼리티로 느껴지는 거죠. 아마 그러한 의도에서 이러한 정서적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를 공부하면서는 A의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정서를 간접적으로 캐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끈가리를 앞장 세우고 시장거리를 나서면은 따라붙는 애 새끼들은 쪼무레기들 뿌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시장거리, 쪼무레기, 처녀애들 이런 식으로 보면서 농촌의 상황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시 봅시다. 소주집에서 어디로 갑니까? 시장거리로 나섭니다. 처녀애들은 기름집 벽에서 기대는구나. 자, 화자가 기름집 담벽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 기름집 담벽 옆에 누가 있는 거야? 처녀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했냐면은 화제가 지나간 여정, 그 공간, 지나간 공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텅 빈 운동장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주집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거리.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들은 걱정이처럼 울어대고 어떤 녀석들은 서림이처럼 해대지만, 그러면 임꺽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기본 농민이었는데 그 당시 조선의 어떤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난 농민봉기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꺽정의 울고 있는 모습은 사실 누구와 비슷한가? 여기 있는 시적 상황 안에 있는 농민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임꺽정의 소재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꺽정과 어떤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하나의 사람들은 서림이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서림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임꺽정을 배반하고 그 당시 어떤 관군에 속하게 되지만은 이 서림이 또한 농촌의 한 부분의 모습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르고 되지만 산구석에 처박혀서 발버둥치는 산구석에 처박혀서 이러한 어떤 표현들이 훨씬 더 시적인 정서를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됩니다. 비록 값다 하는 농사 따위와 여편네에게 맡겨두고 쇠절을 거쳐서 도수장으로 간다. 그러면은 시장거리를 나서서 그 다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전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도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 바로 공간의 이동이 됩니다. 공간의 이동. 여러분들 공간의 이동은 이 어떤 시선의 이동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공간의 이동이라는 것은 공간 자체가 바뀌는 거야. 즉 화자의 위치가 여기에서 어디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시선의 이동 같은 경우는 화자의 위치는 바뀌어 안 바뀌어? 화자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곳을 이렇게 보는 거야. 맞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간적인 부분은 나타나지만은 얘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간의 이동과 시선의 이동은 바로 뭐냐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바로 화자가 이동했다라는 표현들이 됩니다. 앞에 돌아와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 그리고 시장거리를 나서면 얘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쳐서 이해됩니까? 거쳐서 이렇게 위치 정보가 나타납니다. 위치의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공간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시선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없고 공간만 쭉 나열되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선의 이동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